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교재 105쪽에 4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는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실행할게요. 저 아까도 이거 열었는데 지금도 한 번 더 열겠습니다. 자, 5번 그대로 클릭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로 설명 안 해요. 차트 클릭하면 되고, 혼합을 누르면 되고, 계열이를 클릭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나중에 계열 사면 우리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 여기는 지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계열 2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 전부 다 두 번째가 꺾은 선형이었어요. 그 두 번째 때문에 무조건 계열입니다. 보조축 체크. 생긴 거 확인하시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엑셀을 나오면 아이콘 눌러서 자, 재실행 될 건데요. 이렇게 엑셀이 나타나면 화면 좀 키우시고 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이 2021년이네요. 숫자는 쉼표는 그대로 쉼표 주지 마시고 소수점은 점 다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소수점 적으면 뒤에 0 되는 거는 사라지는 건 자연스러우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해결 다 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보내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다 되면 저는 이 상태로 하트 점을 위로 올릴 겁니다. 범위 잡혀 있다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럼 저 해요. 잘 봐야 돼요, 교재. 왜냐면 다 따로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범위 잡아서 교재 보면 왼쪽 축이 0이에요. 0이고 쉼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범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밑에서 세 번째 셀 서식 그 위에 보지도 마세요. 표시 형식일 거니까 숫자를 클릭해서 여기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위에 쉼표가 되는 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는 얘를 교재 보니까 책 보니까 세 개네요. 이 세 개가 점 50 또는 90이 돼야 되는데 소수 한 자리밖에 안 돼요. 0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저는 요 둘이를 드래그해서 표시 형식에 홈이죠. 표시 형식에 쉼표 오른쪽에 보면 얘가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이 됩니다. 우리는 줄이면 안 되고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바뀌는 거 확인되죠? 여기도 한 번 더 1.5를 클릭해서 자릿수 늘림을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소수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뒤에 있는 파워포인트 눌러서 행렬 전환 누를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저는 우선 가로 2번에 마무리 좀 할게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홈 메뉴 누를 겁니다. 혹시 여기가 차트 영역인지 아닌지 눌러도 표시 안 나잖아요. 그러면 미리 더블 클릭해서 띄워 놓으세요. 내가 진짜 맞나 확인하시려면. 얘기했죠? 조금 전에도 이렇게 클릭하면 이름 다 바뀌기 때문에 자, 차트 영역인 것만 보면 전부 다 차트 영역이 눌러집니다. 그럼 이제 홈 누르고 글꼴 주시면 되죠. 도둠의 16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외곽선이라는 거 있어서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 눌러서 실선에 검정색 줄 겁니다. 그럼 가로 2번 다 됐고요. 왼쪽에 세부 조건에 두 번째 네모점 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에서 채우기 단색 색 눌러서 표준색의 노란색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줄의 그림 영역이고 다시 단색 채우기 교재 본이 흰색입니다. 흰색 배경 1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부 조건의 두 번째 네모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모점과 다 해놓은 상태라서 저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클릭하고 더블 클릭 3번 하시고 어떤 분은 여기를 클릭해서 다 지우고 적는 분도 계시던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입력하세요. 이건 까먹지 마세요. 00 눌렀다가 차트 제목 누르면 되고 글꼴에서 첫 번째 줄 할게요. 궁서 24. 이 책에는 전부 다 도둠의 16이고 전부 다 궁서 24 굵기라서 기출문제를 들은 이유는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무조건 같은 거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죠. 항상 같은 거 하다가 다른 거 나오다가 헉 이러면 어때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그러니 꼭 체크하셔야 되고 끝까지 글자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두 번째 줄입니다.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에 흰색 줄 겁니다. 테두리라서 실선에 검정색을 줄 겁니다. 이번에는 그림자는 오프셋 왼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첫 번째 겁니다. 합니다. 그러면 효과에 가서 그림자에 미리 설정을 누르고 왼쪽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두 번째 줄, 세 번째가 왼쪽입니다. 조금 전에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도 보시면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왼쪽. 왼쪽이 어두스름해지면 정답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하거나 잘못 눌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수정되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점입니다. 2025년에 최저임금 계열만입니다. 값표시고요. 최저임금은 막대기형이네요. 그럼 저는
처음부터 2025년 내년이죠. 예,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풍선 도움말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이 맞는지, 2025년 맞는지. 그리고 교재본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바깥쪽 끝입니다. 합니다. 클릭, 클릭. 혼자 되면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 삼각형, 바깥쪽 끝에. 교재 한 번 더 보시면 되죠? 맞아요. 닫을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 세부적인 거 할게요. 왼쪽입니다. 선이 있어서 클릭하고 채우기 및 선 클릭해서 실선 줄 겁니다. 그리고 꺾은 선형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표식을, 옵션을, 기본 제공을, 형식을 다이아몬드, 크기는 10 줄 거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얘는 보조 세로 압축이죠. 그리고 실선에 검정색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건데요. 오른쪽에 보니 0부터 20까지 5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엑셀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했는데 여기도 같이 적용이 됐어요. 일단은 끝까지 해볼게요. 안 되면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해요. 네 번째인 축 옵션. 축 옵션. 그러면 최대 값은 20이고 단위 기본은 5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수동으로 하셔야 되는 거. 우리 한번 해봤을걸요? 아래쪽에 표시 형식 있나요? 클릭. 그럼 여기는 사용자 지정에서 범주예요. 사용자 지정을 아까 만들었던 숫자로 고치면 되고, 그러면 밑에 혹시 소수 자릿수가 1로 보이는 거 보이세요? 1을 지우고 0으로 주고 엔터 하시면 교재처럼 되고요. 얘네들을 바꾸는 거는 자동으로 원본에 연결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 엑셀 누를게요. 여기 누른 거라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엑셀에서 표시 형식에서 못했던 거 파워포인트에서 축 옵션에서 표시 형식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여기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아까처럼. 아까 때문에. 데이터표 때문에. 그럼 전 이 상태에서 마무리하면 차트 요소. 데이터 테이블, 눈금선, 범례를 해제하고요. 다 되면 요거 해제할게요. 차트 요소는. 아, 저 여기 색 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데이터표 클릭합니다. 그러면 데이터표가 맞는지 보시고 그리고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해서 테두리에 실선만 주시면 검정색으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저 했어요. 그러면 필요 없으면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 도형 삽입해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굴림 18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설명선이 아니네요. 근데 많이 했던 도형인 것 같습니다. 이번 도형은 별 및 블록 화살표에 요거네요. 아니네요. 요거네요. 자, 얘는 갈매기형 수정이라는 도형입니다.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이고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갈매기형 수정입니다. 클릭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눈에는 요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작성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글꼴 때문에 면에다가 한번 클릭할게요. 그런 다음 위로 올라가서 도형 스타일, 미세효과 파란 강조율은 네 번째 줄 두 번째 겁니다. 자, 혹시 만약에 아직까지 깜빡이신 분들은 글꼴 때문에 도형 한 번 더 클릭하시고 홈 글꼴에 가서 굴림 처리하시고 크기 주시면 돼요. 그런데 가운데 정렬할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재하고 비교해보세요. 글자가 살짝 밑으로 내려갔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텍스트 맞춤에서 위쪽 돼 있는 거를 중간 정렬하시면 글자가 조금 올라옵니다. 아까보단 낫죠? 그럼 여기까지. 그리고요, 저 하나만 더요.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우리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만약에 하다 보면 아래쪽에 차트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는 계속 여기서 이어서 하시겠다면 이 차트는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차트를 만들 때마다 처음 누르는 것처럼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4번이었어요. 넘어갈게요. 106쪽입니다. 저는 여기 5번, 6번 사이에 클릭해서 엔터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유형은 다 똑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익숙한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네요.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틀리네요. 자, 문제는 읽었을 거라 보고 합니다. 차트 삽입 누르고요. 바로 가세요. 혼합 또는 콤보. 두 번째 줄에 클릭해서 네 번째 거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표식이 데리고 오면 되고 보조축을 누르고 확인하시면 차트가 나오죠. 엑셀이. 그러면 클릭하시면 되고 꺼졌다가 엑셀이 재실행됩니다. 그러면 화면은 조금 키우셔서 입력할 수 있는 화면까지 키우시면 될 거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 다 되면 저는 하트점 위로 올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교재 한번 보시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게 뭐냐면 아래쪽에 최소값이 소수점이죠. 그럼 여기에 저는 양쪽에도 해야 되고 올 다 소수점 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뭐 소수점 바로 되면 좋겠지만 정수 형태가 볼 형태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할게요. 이번에는 전부 다 범위 다 잡고 양쪽이 다 소수점이 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수점 있죠? 여기를 자릿수 늘림을 한 번 더 주시고 그래서 밑에 보이시죠? 그리고 자릿수 줄임을 한 번 더 주면 소수점이 한 자리로 바뀌는 거 보일 겁니다. 요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저는 그러면 뒤에 파워포인트 클릭하고요. 위에 행렬 전환 클릭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계속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차트 영역 누르시고 홈 누르고 글꼴은요. 도둠입니다. 크기는 16포인트입니다. 그럼 저는 바로 할게요. 테두리에서 실선 눌러주고 혹시라도 모르니 눌러서 검정색 한 번 더 누르시고 자, 여기까지가 가로 2번 끝이에요. 그럼 이제 세부 조건의 두 번째 내보죠. 채우기 단 3개, 표준 색의 노랑색. 그림 영역 클릭해서 채우기에 단색 채우기, 흰색.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네모점까지. 그럼 저는 차트 제목합니다. 클릭하고 더블 클릭 3번. 입력할게요. 차트 영역 눌렀다가 제목 한번 누르고 글꼴 바꾸겠습니다. 궁서 24 굵게. 두 번째 줄 채우기 흰색 테두리입니다. 자, 차트 제목은 되어 있고 채우기 단 3개. 클릭해서 흰색. 그리고 테두리 실선.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림자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거요. 자, 효과에 가서 그림자고 미리 설정 클릭해서 바깥쪽에 아래쪽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겁니다. 오프셋 아래쪽 클릭. 네 번째입니다. 값 표시. 수소 전기차의 연료 생산 계열만입니다. 그러면 연료 생산이 막대기네요. 그리고 수소 전기차는 얘입니다. 그럼 맞네요. 책 보시면 그 숫자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위에 있죠? 그러면 바깥쪽 끝에가 되는 거네요. 해요. 얘가 지금 계열 하나, 요소 하나라서 한 번, 두 번 클릭하면 되고 오른쪽 위에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 삼각형 바깥쪽 끝에 나온 거 확인하시고요. 전 여기 더하기 한 번 더 누를게요. 혹시 만약에 이미 왔는데 한다고 한다면 미리 줘도 되어요. 데이터 테이블, 눈금선, 범례를 미리 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저 해요. 왼쪽에 축을 클릭해서 얘는 좀 없앨게요. 축을 클릭해서 그러면
그 채우기 및 선을 클릭하면 되고 선은 실선 주면 되고 한 번만 볼게요. 0.0부터 20.0까지 이마다 맞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선을 클릭해서 표식을 누를 거고 표식 옵션 누를 거고 기본 제공에 형식 눌러서 다이아몬드 10 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축 눌러서 실선 주면 되고 근데 여기는 0.0부터 12.0까지 3단이네요. 그럼 저는 네 번째 있는 축 옵션 그리고 축 옵션 최대 값은 12 줄 겁니다. 그리고 단위 기본은 3 줄 겁니다. 교재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마무리로 나중에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표를 누르시고 데이터표 됐죠? 그 채우기 및 선에 가서 테두리 실선 주면 끝이네요. 그런데 저는 또 여기를 발견했어요. 하이브리드 차는 한 줄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 Alt 엔터 한 적도 없고 그럼 얘는 살짝 좀 할게요. 교재 보시면 양쪽의 너비가 조금 긴 거 느껴지실 거예요. 아래쪽에 6번하고 비교하시면요. 그럼 저 해요. 자, 이 도형을 전체 도형 있죠? 차트 영역 도형. 여기를 살짝 늘려주세요. 그래도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점을 조금 늘려주세요. 어때요? 너비가 길어지니까 글자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체크. 여기서 저 다시 해요. 여기서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좁아서 안 보여서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기도 안 보여지죠? 안 보여지는데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는 거. 단지 영향 있는 거 뭐예요? 이 숫자들은 있더라 인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이미 열었는 거 닫을게요. 자, 여기까지가 5번이었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6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닫을게요. 저 이거 저장 안 할 거고 새로 불러올게요. 그래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가 생활 할게요. 슬라이드 5번 누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열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똑같네요. 클릭하겠습니다. 차트, 삽입, 호낙, 계열 2, 거꾼 선형의 네 번째 표시기, 보소축 체크, 확인. 자, 데이터 편집 누르셔서 한 번 더 실행되면 크기 좀 주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 다 되면 하트점 위로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저 이거 소점 없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말라 했죠? 할게요. 7 클릭하고 자릿수 늘림. 근데 두 개가 되네요. 하나로 줄일게요. 그리고 5 클릭해서 자릿수 늘림해서 네, 또 이렇게 되네요. 자, 줄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 되면 뒤에 파워포인트 클릭해서요. 위에 행렬 전환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저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해서 차트 영역 클릭해서 홈 메뉴 가겠습니다. 글꼴은요, 도둠의 16이네요. 자, 그리고 가로 2번의 외곽선이라서 테두리 클릭해서 실선에 검정색을 주겠습니다. 왼쪽에 재부 조건이에요. 채우기 눌러서 단색에 노란색을 줄 겁니다. 표준색에 노란색을. 다시 교재 보니 그림 영역이네요. 그림 영역에 단색에 흰색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로 2번이 끝났고 차트 제목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클릭하고 I가 됐을 때 더블 클릭 3번 할 겁니다. 입력할게요. 그리고 차트 영역 눌렀다가 차트 제목 눌러서 궁서네요. 궁서 크기는 24 굵게 두 번째 줄 채우기 흰색 테두리여서 채우기는 단색에 표준색에 아니 테마색의 흰색을 그리고 테두리는 실선을 그림자는 오프셋 왼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겁니다. 효과에 가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의 왼쪽은 세 번째 거. 자, 네 번째 값표시입니다. 2020년에 요거네요. 여가 시간 휴일 평균입니다. 그럼 여기 휴일 평균은 막대기라서 바로 위에 가면 되고 교재 보니 여기도 7.0 때문에 위에 있네요. 막대기는 바깥쪽 끝에. 클릭 2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차트 요소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삼각형의 바깥쪽 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눈금선 범례 누르면 됩니다. 그럼 교재와 동일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는 해제하고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여기 축을 클릭하고 그리고 저는 채우기 위 선에서 선에 실선 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은 여기가 어때요? 정수인가요? 정수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어서 왜 안 되지? 근데 저는 아까 요거였잖아요. 얘를 누르고 얘만 한 번 했더니 처음에는 한 자리였더니 두 번째는 두 자리가 됐어요. 그렇다는 건 뭔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할게요. 얘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네 번째인 축 옵션을 갈 거고요. 교재 보면 다 상관이 없는데요. 소수점만 딱 없으면 돼요. 그럼 표시 형식 가야죠.
지금 여기 보면 0.0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자, 다시 할게요. 숫자에 클릭하면 되고 그럼 여기 소수 자릿수가 1이에요. 그럼 여기를 0 주고 엔터를 하면 없어집니다. 자, 또 할게요. 만약에 아까 전에 사용자 지정되어 있고 또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죠. 서식 코드를 0 주고 엔터가 아니라 추가를 하시면 또 여기에 추가했더니 자릿수가 또 없어집니다. 저 지금 여기 0 주고 추가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셔도 괜찮은 거. 네, 여기 원본에 연결은 해제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합니다. 제가 아까는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면 데이터표 눌러서 자, 여기요. 채우기 미선에 가서 테두리 실성 클릭할 거고 그리고 꺾은 선형 눌러서 표식 누를 거고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에 형식을 눌러서 이번에도 다이아몬드네요. 크기는 10 주세요. 한 번 더 오른쪽에 축 클릭하고 실선까지만 갈게요. 그리고 교재본이 0부터 20까지 4단이라서 네 번째인 축 옵션 또 바로 나타나네요. 최대 값은 20으로 단위 기본은 4로 줄게요.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셔서 일단은 시간이 빠른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저도 지금 보면 까먹었다가 할게요 했다가 시간이 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해서 아까 저도 이거잖아요. 이거 색 주겠다면 이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가시면 조금 더 단축이 되네요. 자, 저는 이제 요거 끌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번에도 도형 삽입인데요. 설명서는 아니네요. 저희는 순서도에 있고요. 세 번째 줄 마지막 거. 이거 아마 화면 표시 또는 지연이라는 도형일 겁니다. 할게요. 삽입. 도형 순서도. 화면 표시네요. 회전도 할 필요 없네요. 클릭하시면 되고 교재본이 요 정도까지 왔어요. 드래그해서 크게 키워주시고 입력하세요. 자, 글자체 때문에 도형 한 번 더 클릭하시고 바로 갑니다.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 자, 여기가 제목은 아니겠지만 파란 강조 이름 맞는지 보시면 미세 효과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두 번 더 내려가시면 얘가 미세 효과가 됩니다. 클릭하시면 되고 바로 가야 저는 홈 맑은 고딕 클릭해서 굴림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글자 크기 주시면 되고 가운데 정렬 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세로가 안 맞지요? 그럼 클릭해서 중간 정렬 주시면 요런 모양 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할 건데 7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수점은 윗줄만 있습니다. 여기만 할게요. 자, 여기만 소수점을 챙기면 되고 지금 양쪽에는 정수예요. 그럼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되고 자, 8번은 마찬가지. 소수점을 줬지만 양쪽에 또 소수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5번 있죠? 5번에 있는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7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거요. 4번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요 현상과 거의 똑같은 것, 반대이긴 하지만 비슷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